네, 사진이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왼쪽 먼저 봐주시고요. 중앙 보겠습니다.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 중인 김대호님은 최근 MBC 방송 연예대상에서 신인상까지 거머쥐셨죠. 도망쳐에서는 어떤 매력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손절을 아주 잘해주실 것 같은 검은색 옷을 입고 오셨는데 얼마나 칼같이 손절해주실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잠시 대기실에서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거침없는 입담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까지 장착한 풍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왼쪽부터 보고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참시 외에 다양한 콘텐츠에서 활약 중이신데요. 역시 MBC 방송연예대상 신인상을 받으셨죠? 네, 다음으로 중앙 보고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BC 새 프로그램 도망쳐에서도 큰 활약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풍자님 잠시 대기실로 이동해 주시고요. 이어서 단호함으로 중무장한 극강의 대문자 T형 독설가죠. 도망쳐의 큰형님 김구라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또 무시무시한 독설을 날리실지 이번에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희 먼저 왼쪽부터 보고 사진 촬영 충분히 하시고 가운데 보겠습니다. 이 독설의 아이콘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지적과 예리한 눈썰미 역시 김구라님의 큰 강점인데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김구라님이 이 도망쳐에서는 또 어떤 촌철살인의 멘트를 선보이실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됩니다. 네, 잠시 무대 위에 계신 상태에서 풍자 김대호님 다시 모셔서 세 분 함께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BC 도망쳐 손절대행 서비스를 이끌어갈 3MC 김구라, 풍자, 김대호님 세 분 함께 촬영하겠습니다. 왼쪽 먼저 보고 포즈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망치는 포즈가 아주 리얼한데요. 중앙 보고 포즈 취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몹쓸 인연을 잘라드린다는 의미에서 가위 포즈 한번 동시에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출연자분들 잠시 무대 위에 그대로 계셔주시고요. 연출을 맡은 조철영 PD님 모시고 다 같이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도 좌측 먼저 향해서 포즈 취해주시겠습니다. 네, 중앙 보시겠습니다. 다른 포즈도 한번 취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도망쳐 화이팅 다 같이 외치면서 포즈 한번 화이팅 이렇게 주먹 포즈 취해볼까요? 제가 하나, 둘, 셋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먼저 저희가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기 전에 조철영 PD님께 간단한 이번 프로그램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누구나 해봤던 그리고 누구나 받아봤던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그 난제나 손절을 고민하는 순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 같이 털어놓고 좀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기획된 프로그램이고요. 너무 무겁거나 너무 심각하지 않은 톤으로 우리가 다 모두가 경험을 해봤던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좀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예. 네, 인간관계 난제를 좀 쿨하게 우리가 얘기해보자라는 프로그램 도망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번에는 도망쳐 손절대행 서비스의 대표 손절단 MC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그리고 출연 소감 차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옆에 앉아 계신 김구라님부터 저희가 들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4개 정도 이제 파일럿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내부적으로 좀 합격점을 받고 또 반응이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이 시간대에 이제 지금 안다행이 잠깐 쉬고 있는 저희 자리에 저희가 들어가는데 뭐 어쨌든 저희는 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열심히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사실 뭐 저도 이제 당연히 고민합니다만 우리 또 PD 분이 사실 또 시청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신경을 또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까 저희가 요거 하나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냐 했더니 2049 1이 넘어야 된다고 그래서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잘 만들었고요. 예, 또 감각이 있는 또 PD이기 때문에 믿고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풍자입니다. 또 파일럿에 이어서 또 살아남아서 감개무량입니다. 네, 그래서 매번 촬영 때마다 매번 화를 내고 있고요. 또 매번 또 눈물 짓고 있고 좀 많은 공감대가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월요일 저녁 9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김대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저처럼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뭐 정말 손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작 도망치라고 말만 하고 어디로 도망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쳐 프로그램 보면서 좀 고민 많은 분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으로 도망칠 수 있는 피난처를 좀 마련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같이 공감해 주시고,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출연자분들이 파일럿에서 살아남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정비를 새롭게 했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 도망쳐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번 본격적으로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고요. 간단한 매체명과 성함 말씀하신 뒤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쪽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센 연희선 기자라고 하고요. PD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8월쯤에 파일럿으로 나왔다가 지금 정규 편성된 프로그램이잖아요. 파일럿이랑 정규 편성 차이에서 조금 뭔가 변화를 주신 포인트라던가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파일럿 방송 때는 저희가 도망쳐야 하는 대상에 조금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대상이 어떤 인격 장애적인 특질을 갖고 있나 약간 이런 쪽으로 가는 조금은 전문적이고 싶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파일럿은. 그런데 이제 정규 편성이 되고 나서는 이제 시간대와 그리고 또 우리 그때 파일럿을 하고 나서의 피드백들을 고려했을 때 도망쳐야 하는 대상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도망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도망치라고 뜯어말리는 쪽으로 좀 강화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MC 세 분을 다시 이제 같이 가자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고라 선배님 같은 경우는 당신이 왜 도망쳐야 되는지를 정말 조목조목 잘 알려주시는 분이고요. 풍자님은 이제 다 들어주시다가 마지막에 도망치라고 좀 과하게, 격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고, 대호 선배님은 워낙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왜 도망쳐야 되는지를 정말 독특한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조합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파일럿 때보다는 정규 때 좀 더 이제 좀 뜯어 말리고 도망치고 너 손절하고 네 인생 살아라 뭐 이렇게 하기 위한 좀 최적의 이런 구성을 하려고 좀 고민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로 넘어오면서 정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도망치라고 뜯어 말리는 프로그램이 된 도망쳐에 대한 프로그램 소개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네, 저기 뒤에 베이지색 옷 입은 여자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도팩트 국민아입니다. 네, 일단 피디님이랑 출연진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고민 상담 프로그램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있는데 혹시 이제 도망쳐는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어떤 또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대우 아나운서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나 혼자 산다 홈즈 학연 이어서 또 이제 프로그램 새롭게 들어가게 됐는데 조금 이른 질문이지만 작년에 신인상 받으셨잖아요. 올해 혹시 또 이렇게 열일을 하시는데 좀 더 큰 상을 올해는 혹시 노려보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네요. 네, 먼저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고민 상담 프로그램들 중에서 도망쳐가 가지고 있는 차별점 질문 주셨고요. 또 김대우 아나운서님께 다른 큰 상을 기대를 하고 계신지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먼저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들어볼까요, 저희가? 일단 그 도망쳐라는 프로그램은 저도 하면서 참 재미있었던 게 보통 고민 상담이라고 하면 사연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연자분들의 고민을 듣고 보통 사연자분들의 약간 편을 들어주는 고민 상담을 하는데 저희가 또 이 T 계열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연자라도 사연자가 우리에게 설득을 하지 못하면 사연자 편도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연자는 이걸 고민이라고 보내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야 된다라는 접근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고민 상담 프로와는 조금 차별화가 되는 것 같고요. 상 좋죠. 상을 제가 사실 연예대상의 신인상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굳이 상이 다 그렇지 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큰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받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후배 아나운서도 있는데 꼭 한번 받아봄직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굉장히 인상 깊었던 시간이었고요. 올해도 정말 열심히 해서 신인상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 상 대상까지는 좀 그렇고요. 그건 말도 안 되고 우수상까지 한번 열심히 하면 또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을 한번 부려보겠습니다. 너무 이르긴 하지만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옆에 계신 풍자님께서 또 우리 프로그램의 차별점. 저도 고민 상담 프로그램을 꽤나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 상담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낀 게 보통 연인 관계나 직장 상사 요 정도의 좀 고민 상담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근데 저희 도망쳐에서는 사실 가족 관계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정말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또 손절 관계가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또 관계가 많이 나오기 예상치 때문에 못했던 고민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매회 사실 제가 또 MC로 좀 참여하고 있지만 너무 자극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그 사연자분의 얼굴이 공개가 됩니다. 네, 저희가 그냥 편지나 제보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직접 또 스튜디오로 나와 주셔가지고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가까이 좀 공감이 더 많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그 고민 상담 프로는 사실 그 방송계에서 이제 그 스테디한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죠. 예, 조금 시화적으로 푸는 게 예전에 이제 안녕하세요 이런 프로도 있었고. 사실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사실 뭐랄까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물론 요즘 우스갯소리로 워낙 MBTI가 난무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라스에서도 MBTI가 뭐냐 그러면 그냥 사이코다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할 정도로
그 뭐랄까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렇게 좀 감성적일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또 요즘 정서는 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고민 상담 프로는 되게 보면 다 대동소이한데요. 다만 이제 그 고민을 상담해주는 사람들이 뭐 어떤 분은 좀 격정적으로 이렇게 좀 혼을 내주는 케이스도 있고요. 뭐 그런데 저희는 아마 3인 3색으로 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도망쳐라는 게 아까 이제 김대호 씨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프로그램 이제 사연을 주신 분들은 또 본인들의 어떤 의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예전에도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를 풀어줬는데 포로인데도 자기가 수용소에 그냥 난 남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건 그 사람의 문제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가 뭐 조금 답답한 경우는 저희가 좀 이렇게 같이 좀 화하기 또 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요 그 사연들의 어쨌든 맥은 다 비슷한 것 같아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지금 이 상황을 문제점을 인식하고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거에 저희가 좀 도움을 주려고 많이 좀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예. 그 상담이 따뜻한 상담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아마 차가운 상담도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고민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좀 편하게 분류가 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향하는 점은 어쨌든 리얼리티 토크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시는 분들의 자료나 어떤 사연들이나 그리고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정말 진짜 이야기들이어서 저희가 차별점이 있냐 하시면 좀 각색을 좀 많이 안 한 정말 날 것 그대로의 그 사람 고민과 그 사람 처해 있는 상황 같은 게 나올 것 같고 현실 이기는 드라마는 없다고 하듯이 저희가 또 경쟁이 또 드라마랑은 되고 있는데 저희가 또 리얼의 강점과 또 아까 푼자 씨가 얘기하신 좀 약간 막장 같은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강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얼한 고민들을 리얼하게 칼같이 잘라주는 도망쳐 손절대행 서비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저쪽 오른쪽 뒤에 맨투맨 입으신 기자님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 동화 유재 기자입니다. 저 일단 풍자 씨, 김대호 씨께 질문 하나 드리고 세 분께 공통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풍자 씨, 김대호 씨 아까 신인상 얘기 잠깐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신인상 이렇게 수상자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란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새 프로그램 신인상 이후에 새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건데 좀 수상한 후 달라진 점과 그리고 신인상 조합으로서 진행자로 나서는 각오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세 분 모든 공통 질문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자신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키워드 어떤 것인지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참고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예대상 신인상 수상 이후에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그러면 김대호 아나운서 풍자님 이 말씀 먼저 들어보고 다음 질문 대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지만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일이고 또 다음 날일 뿐이죠. 제가 하는 일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더구나 이제 그 도망쳐라는 프로그램이 파일럿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정규 편성까지 되어서 저는 또 더 책임감도 갖고 또 많이 변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신인상을 또 이렇게 또 풍자 씨랑 같이 받게 돼서 저희가 통화도 했었거든요. 그 전날 시상 전에 통화도 했었는데 서로를 받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받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책임감을 가지면서 좀 겸손하게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한 중요한 역할들을 좀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기쁘게도 상을 받았는데요. 저도 또한 이렇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저도 그냥 작년에 또 받았던 상인 걸로 그냥 저도 그냥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좀 풍자라고 하면은 조금 재미있는 모습을 조금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조금 도망쳐로 통해서 좀 공감하고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아이콘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작년에 상을 받았지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이 조금 달아요. 네, 또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연도도 24년도 도망쳐 열심히 해서
또 구라 오빠, 대호 오빠, 풍자 이렇게 해서 또 베스트 커플상 받으면 어떨까라는 조그만한 또 네,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인상 조합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베스트 커플상까지 기대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러면 이번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각자의 키워드 MC들에게 들어볼 텐데요. 김구라님부터 한번 저희가 들어볼까요? 저는 뭐 적당한 거리 유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거리 유지?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니란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을 저도 이제 이번에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아닌 걸 어떻게 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니라고 제가 아니라고 하는 건 이제 제가 느끼기에 아니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 앞에서 좀 서운할지언정.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도 지난번에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이제 39년생인데 제사 음식을 이렇게 차리셨는데 음식이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쓰는 건 좋지만 이건 너무 아니지 않냐. 우리가 1년에 한 번 모여가지고 이렇게 제사 음식을 먹는데 제사상에 손가락이 이게 먹고 이제 우리가 이제 차례 지내고 난 다음에 손이 하나도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냐 했더니 어머니가 좀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서운한 건 서운한 거고 제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어떤 거 소통하는 방식인데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드라이한 인간관계가 사실은 그래도 아까도 이제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웃으면서 용기 주는데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또 없거든요. 되지도 않을 거 뻔히 하는데 잘 될 거야. 그래서 쓱 돌아서는 그런 거는 저는 제 스타일상 그런 건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회식 자리에서 아니다 싶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물론 이제 할 도리는 하죠. 제가 돈은 제일 만약에 선배 그러면 내고 가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 제 후배들이 이제 저를 처음에 좀 어려워하다가 그냥 한 20년째 저러고 있으니까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서 저는 그게 제 인간관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게 핵심이에요. 저는. 네. 저도 사실 그 거리 유지, 선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오빠가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좀 도망쳐를 조금 하면서 느낀 게 좀 서로 간의 애티튜드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너무 친해지고 또 항상 내 옆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소홀하게 대하고 말도 조금 날카롭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익숙함의 소가 소중함을 잃지 말자라는 얘기처럼 좀 내가 누구한테 대하는 자세를 좀 따뜻하게 한다면은 좀 인간관계에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키워드를 꼽으라면 감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이게 사람마다 좀 약간 그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손절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너무 감당이 안 되다 보니 손절을 하고 싶어 하고 해서 감당이 되는 한에서는 사실 인간관계를 또 너무 손절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적당한 거리 유지를 하다가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게 되면 내가 다치게 되니까 그 수준에서는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저희가 조언도 해드리고 또 같이 공감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의 인간관계가 가장 건강한 인간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세 분의 지인이 혹시 여기 계신다면 거리 유지, 애티튜드 감당 가능한 선인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손절당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그렇다는 거죠. 예. 세 분이 생각하시는 도망쳐 손절 대행 서비스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 좀 집중해서 보면 이게 더 재밌게 볼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대호 오빠가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무작정 쉴드라고 하죠. 편을 들어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와 그럴 만한 좀 사건, 사연 이런 거를 더 보기 때문에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사연자분이 나오셔서 저희 3명에게 호되게 1시간 이상 혼나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뭔가 더 냉정하고 냉혹하게 조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이 좀
재미적 요소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이제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이제 도망쳐를 시청하시면서 나도 한번 의뢰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뭐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지만 약간 시덥지 않은 고민들은 저희가 공감을 해드리기 좀 어려우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명확하게 그건 고민이 아니다. 약간 해결책도 좀 약간 말씀드리고 하니까요. 그만큼 저희가 또 사연이 다 셉니다. 맞습니다. 아, 네, 네. 그 사실 이제 그 주식 잘하는 분들이요 손절을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손절이라는 게 이제 주식용으로 이제 제가 파생되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이제 자본을 투자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노력이라든지 애정을 쏟았는데 어쨌든 나한테 돌아오는 게 손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근데 아까 이제 김대호 씨 얘기대로 저도 지금 뭐 주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손절 상태 그러니까 손실을 본 상태로 계속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또 어떤 거 이제 뭐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또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고민 상담도 해드립니다만 어쨌든 이제 김대호 씨나 저는 내가 봤을 때 그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손절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뭐 그런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노력이면 차라리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낫지 않냐 그냥 정리를 하고 뭐 그런 거에 있어서도 약간 좀 다른 프로들하고 좀 다르게 관전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오해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진심으로 같이 고민 상담을 하니까요. 예. 아, 그리고 또 저희 세 명이 다 대문자 T예요. 근데 또 사연을 듣다가 세 명 다 극 F로 또 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또 관점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서울 유다연이라고 합니다. 그 파일럿 프로그램 당시에 이제 좀 많이 어두웠던 곳에서 이제 밝은 곳으로 올라오게 됐고, 또 진행자분들도 모델 한혜진 씨랑 이제 그 데이터 전문가 분이랑 전민기 씨. 네, 전민기 씨를 제하고 세 분이서 됐잖아요. 혹시 그 세 분이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바뀐 사무실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희 PD님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상. 네. 뭐 우리가 뭐 다 같이 가면 좋은데 뭐 PD가 결정한 거니까 뭐. 그 여담으로 저 어제 전민기 씨를 만났거든요. 그냥 안부 물어보더라고요. 잘하고 있냐, 도망쳐. 직접 연락하시면 되는데 톡은 하는데. 예. 그래서 저도 별로 안 친한데 저한테도 연락 오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아까 우리 조철웅 PD 얘기대로 사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 런칭함에 있어서 이런 거 고민 상담이라도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사연 좀 셌으면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사연이 굉장히 이제 좀 뭐 이렇게 성과 관련된 뭐 그런 사연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주로 재연이라든지 이런 쪽, 그래서 이제 사연 자체 어떤 딥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저희가 이제 또 5명이서 이제 그때 뭐 한혜진 씨하고 이제 전민기 씨 이렇게 있을 때는 좀 가볍게 해서 이걸 손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한 4회 정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딥한 사연도 좋지만 사실 인간관계라는 게 사실 이렇게 또 그렇게 딥한 사연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딥한 사연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고민이 진짜 되면 오히려 그건 해결하기가 쉬워요. 근데 아주 애매한 고민들, 이거 진짜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막 이런 것들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저희가 이제 그 파일럿 때보다는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좀 연성화된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 같이 가면 좋은데 저희가 이제 그분들의 자리를 저희가 이제 게스트 분들을 그래서 우리 조철웅 PD가 항상 얘기하는 화제성 있는 인물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회 때는 꽤나 화제성 있는 인물이 나오고 우리 아까 뭐 혜은 씨도 그렇고 해서 아주 그 화제성 있는 인물들 중심으로 일단 제가 이제 뭐 올해 제 데뷔한 지 한 31년 됐기 때문에 연예계는 사실 그래요. 변수들한테 화제성이 몰립니다. 뭐 모든 존재가 다 변수입니다만 저는 그래도 한 31년 차기 때문에 큰 화제거리가 없습니다. 한 2년 전에 애 낳았을 때 좀 잠깐 화제거리가 좀 있었고 올해 뭐 이제 동현이가 군대 갈 때 살짝 울면 제가 또 화제거리가 좀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요즘 뭐 군대 뭐 18개월, 16개월인가요? 아니요, 1년 6개월인가요? 18개월. 뭐 18개월인가요? 그리고 또 뭐 휴대폰도 갖고 갈 수 있고 하니까
제 성격에 뭐 이렇게 크게 뭐 하여튼 뭐 이제 우리 이제 두 분이 굉장히 그 뭐랄까요 핫한 분들인데 또 두 분의 어떤 생각하고 저하고 또 이렇게 다른 뜻도 갖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조율해 나가는 과정도 재밌고 해서 그런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우리 저기 그분들한테는 얘기 잘 드렸죠? 아, 예, 한혜진 저희가 씨하고. 사정상 그럼 예, 뭐 잘, 우리가 다 같이 잘 가면 매듭이, 좋은데 예. 그런 게 제가 항상 무슨 그런 좀 거는 아니고, 속상해요. 예, 우리도. 매듭이 또 예. 마사지가 다. 그러니까 어쨌든 파일럿 때는 좀 제가 그 전에 프로그램들이 뭐 약간 좀 시사 막 이렇게 약간 좀 다크한 것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조금 와가지고 파일럿 때는 조금 어두웠던 것 같아요. 이제 많이 그런 때를 많이 벗었으니까 세트도 좀 밝게 그리고 시간대도 옮겼으니까 좀 더 아이템도 연성화되게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좀 딥한 것보다는 조금 더 공감력을 좀 높이고 대신 이제 이야기의 그 드라마틱함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 점에 좀 초점을 맞춘 변화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사실 애매할 수 있는 방법 고민들인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워낙 이제 각자의 생각이 굉장히 명확한 사람들의 고민 상담이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뭔가 이런 고민은 이렇게 해결해야 돼 이게 정해진 것들이 아니고 보시면서 저런 사람은 저런 해결책을 제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그렇게 선택적으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 점 좀 약간 주의해서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파일럿 때보다 사실 지금 스튜디오가 더 밝아지고 좀 명쾌해지긴 했는데 MC들은 더 좀 어두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도망쳐란 이름에 어울리는 그 세 명을 잘 또 만들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아무쪼록 3MC의 케미 저희가 계속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들어보니까 사연이 리얼하다, 드라마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사연들이 있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또 너무 궁금해지는데 이게 스포가 되면 안 되니까 촬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이 있다면 이 대답은 정말 간략하게 한 분씩 저희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9시에 이제 필라테스를 하고 왔어요. 근데 저희 사연 중에 어떻게 있었냐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두 신혼이죠. 두 남녀가 남편이 이제 운동하려고 이제 필라테스를 하는데 1대1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냐면 1대1이 어쨌든 그 수업의 밀도도 좀 높고 근데 필라테스 강사가 여자분이어서 너무 1대1로 수업하는 게 신경을 쓰이고 화가 난다라고 그래서 근데 그 필라테스는요, 그 운동의 특성상 남자 강사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예를 들면 PT라든지 골프 이런 것들은 남녀, 코치를 이렇게 성별 구분 없이,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그런다 그래서, 근데 그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부부의 사연을 보면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결혼 생활이 내가 봤을 때는 여러모로 좀 부딪힐 공산이 있지 않느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이제 방송 중에 한 적이 있는데, 필라테스 강사 남자분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그 사연을 보내주셨더라고. 그래서 대표적인 남자가 없어요. 왜냐면 고민일 수 있죠. 그렇죠. 물론 고민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고민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 남자분은 필라테스 운동 특성상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여자분들보다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남자 강사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의 없어요, 실제로. 근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만약에 그걸 몰랐다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 본인이 그걸 좀 내가 좀 실수했구나 남편한테. 그래서 저희 방송을 보시고 좀 남편한테 이건 내가 미안하다.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둘이 같이 배운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기억에 나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사친, 여사친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저는 항상 조금 제일 좀 당황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드는 사연들은 가족에 대한 사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가족 때문에 도망치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나오시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게 사실 주어가 뭐 친구분이나 남사친, 여사친 분들이면 정말 명확하게 제가 진짜 시원하게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대상이 가족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때 좀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좀 제일 많이 공감도 가면서 또 좀 눈물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족 얘기 나올 때가 아무래도 제일 많이 공감이 되고 좀 많이 좀 힘든 사연이 아닌가.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뭐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아까 예고편도 보셨듯이 첫 번째 사연자가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굉장히 가족에 관련된 고민을 들고 오셨는데, 이 사실 가족이라는 게 굉장히 이 손절이라는 단어를 쓰기 굉장히 어려운 관계잖아요. 근데, 본인의 어떤 처한 상황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또 벗어나려고 노력도 하면서도 근데 또 개인적으로는 또 굉장히 또 그 상황이 싫고 이런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저희랑 와서 고민 상담도 하시고 또 나중에 또 돌아가실 때는 좀 더 내가 그래도 좀 더 힘을 내서 이렇게 같이 공감해 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특히나 이제 풍자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공감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눈물도 보이고 그러셨는데 그 첫 번째 사연자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저희가 이거 보면서 저분 지금 잘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겠지라는 게 궁금할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고 기억에 많이 남는 사연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해가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가족이라는 게 도망치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냥 도망치지 말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관계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세 분의 MC분들이 각각 너무 개성이 있으신데 어떤 코멘트를 주셨을지가 저는 그게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PD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릴까 하는데요. 아까 이제 뭐 성혜은님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이 3MC 외에도 연예인 게스트분들이 출연하는 걸로 저희가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스포가 되면 안 되니까 살짝만 미리 알려주신다면 어떤 분들이 대기 중인지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매회 이제 핫하신 분들 이제 모시고 있습니다. 스페셜 손절단이라고 해서 첫 회는 아까 보셨다시피 서동준님과 그리고 성혜은님 이렇게 두 분 나오시고요. 2회까지는 저희가 또 스포를 조금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허니제이님 나오시고 그다음에 브라이언님 이렇게 나오십니다. 네. 그리고 뭐 다음부터는 또 더 핫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아무래도 계속 핫하신 분들이 매회 나오십니다. 교양 출신인데 핫한 걸 참 좋아해요. 네, 핫해야 됩니다. 예, 핫해야 됩니다. 그 4회 때는 저도 그래서 야, 어떻게 섭외를 했어? 뭐 이런 분이 나오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핫한 분들이 또 어디다 가서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고민들 또 들어보면 또 진짜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좀 느끼게 되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얘기 들었는데 그 필라테스 남자 강사가 극소수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극소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저 조철영 PD가 있어요. 한두 명 뭐 이래서 그래서 저희 동네 그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없었거든. 근데 있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립니다. 만드신 분도 남자분 맞아요. 네. 그분이 이제 재활을 하려고 만든 저- 건 맞아요. 네. 예. 남자도 있다라는 거. 출연자 관련해서는 저는 항상 녹화하러 갈 때 미리 이렇게 대본을 좀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출연자분들 보면 저도 너무 보고 싶은 사람들이라서 막 가고 싶은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요즘에 주목 많이 받고 계시고 또 굉장히 흥미로운 분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요즘 핫하신 분들은 많이 나오시는 다 나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 나오시고 계시고 조금만 더 스포를 드리면은 이분이 왜 여기에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섭외를 한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도 그날 진짜로 뭔가 너무 집중이 안 될 정도로 놀라우신 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보시다 보면은 또 누구신지 알게 될 테니까요. 본방사수해주세요. 네, 지금 이렇게 가장 핫한 세 분이 정말 핫해서 깜짝 놀랐다는 게스트의 그 핫한 사람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지켜보는 재미도 정말 쏠쏠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데일리 박수현인데요. 김구라 씨께서 계속 필라테스 남자 강사님 없다고 하신 게 이게 공감이 많이 되신 것 같아서 두 분께서는 또 공감하신 뭐 사연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PD님께서 시청률 관련해서 신경을 또 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예상하는 시청률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친구는 오로지 일. 아까 뭐 저한테 그런 비장한 얘기를 하더라고. 야, 우리 저 프로그램 하면서 이렇게 비장한 경우는 처음 봤어요. 이 프로그램이 자기한테 노량이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말씀드리면 요즘 사실 이제 방송국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는 사실 이제 그 PD들이 프로듀서가 사실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진짜 자기가 프로그램을 런칭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간부가 되면 사실 프로그램 직접 연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프로그램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남이 프로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우리 전통의 강한 프로들을 그냥 이렇게 물려받고 하고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자신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또 PD들이 요즘 또 환경이 쉽지 않은 그렇다고 해서 또 OTT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또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와중에 우리 조철웅 PD가 또 좋은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엄청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브쇼이 아까 계속 일일 그랬는데 좀 얘기를 좀 네, 그냥 뭐 소소하게 저희 뭐 그렇게 크게 바라지 않고요. 그냥 뭐 첫 방은 어쨌든 타겟 시청률 2049 시청률 1로 출발을 해서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리도록 해보자. 이게 저희의 목표고 또 이게 다 같이 3MC 분들께서 공감하고 계셔서 전후회가 싹트기 때문에 이곳은 노량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저희의 처지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거는 보시는 분들도 항상 한번 같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자세히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피임 기구의 관련된 사연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다른데 다른 분들하고 이제 확연하게 이제 제 생각하고 많이 달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사연이 나오면 여러분도 한번 같이 판단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 녹화 중에 제일 많이 서로 의견이 안 맞고 네. 싸웠던 날이 아닌가. 저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다른 분들이 좀 약간 전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너무 보수적이 그게 아닌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말도 안 저는 되는 소리. 저라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안 때문에 됩니다. 그 사연은 한번 방송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사연을 보면서 저도 약간 화가 나는데 이건 약간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사연 중에 하나가 예비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또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뭐 어떤 분은 또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또 결코 또 안 된다라고 또 저는 네, 또 화를 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연이 나가면은 또 보시는 분들끼리 또 쟁쟁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의견들이. 진짜 금방 그냥 얘기하고 넘어갈 법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 생각은 안 그래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조금 그 생각의 견해 차이인데 그 부분이 조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저 김대호 씨가 얘기한 그 부분이 있는데 저도 웬만하면 다 그냥 저는 뭐 제 나이 정도 되면은 사실 크게 누구한테 이렇게 실망하거나 뭐 이럴 적이도 아니에요. 그냥 뭐 그런데 이제 김대호 씨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이 친구 진짜 나 혼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웬만하면 이해하는 주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뭐 근데 아마 그거 보시면 김대호가 좀 남다른 친구긴 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맥락을 자세히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알겠지?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굳이 우리가 시루떡에 호박꼬지 넣고 뭐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데 거기에 굳이 젤리를 넣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뭐 김대호 생각도 전 존중하고 뭐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판단해 주십시오. 저희가 아직 방송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뜨거운 이 치열한 논쟁을 보니까 잘 이해가 아직 확실하게 안 되는데 방송을 통해서 왜 이런 논쟁이 붙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도 괜찮은데 고민 있으신 분.
네, 질문 더 이상 없으시면 저희가 시간이 벌써 준비한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으로 공식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철영 PD님부터 한 분씩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MC분들이 계속 말씀하셨던 그런 사연들이 이제 곳곳에 녹여져서 논쟁과 이런 것들이 좀 치열하게 붙거든요. 저는 이제 뭐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소하게 좀 바라보자면 이게 좀 같이 보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지인들과 친구들과 소통을 하면서 보면 좀 더 재밌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일상에서 그리고 내가 뭐 겪었던 그런 고민 상담 의뢰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한 번씩 보시면 재밌고 그리고 생각을 좀 은근히 깊게 하게 만들거든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을 다해서 매주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요즘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이 어쨌든 리얼한 거가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리얼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면서도 예능에서는 큰 화두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교양 쪽에 계신 분들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리얼함에 있어서 잡아내는데 조금은 더 특화돼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조철용 PD가 예전에 만들었던 작품을 제가 물어봤더니 곰이라는 작품을 5부작을 했다고 들어서 정말 곰을 그렇게 그냥 관찰하고 그럴 정도면 뚝심이 있는 곰을 5회를 내보낼 정도면 곰하고 얼마나 같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뚝심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뚝심을 믿어주시고 저희도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각을 해보면은 좀 제 자신에게 또는 제가 놓인 상황이나 사연에 제가 제일 좀 냉정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또 냉정한 또 3MC의 또 조언들이나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좀 끊어내실 또 질긴 악연들이 있으시면 좀 끊어내시고 또 전에 한번 또 이런 인연이 있었지 나한테도 라고 또 공감 가시면서 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번 연도 2024년도 MBC 연예대상 베스트 커플상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또 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친한 친구끼리도 서로 이렇게 술 한잔 기울이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내가 언제 이렇게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히 공감하고 또 그 고민들을 정말 내 일처럼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당신의 고민, 너의 고민이 아니고요. 우리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공감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 같이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고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좀 공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좀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가 안전하고 또 재미있는 피난처가 되어드릴 테니까요.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고민들에 대해서 3MC의 논쟁 맛보기를 한 느낌도 드는데요. 바로 오늘이죠. 오늘 밤 9시 첫 방송하는 MBC의 도망쳐 손절대행 서비스에서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자님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출연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저희 인사드리면서 오늘 제작 발표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요.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